쇼펜하우어가 말하길 인간의 본성은 특별히 나약하게 타고나서 타인의 눈에 비치는 자신을 과도하게 의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우리의 행복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외부에 아첨하는 말이나 상처를 줄 만한 생각에는 되도록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아첨이나 상처를 주는 언동은 모두 같은 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거리를 두지 않는다면 타인의 의견과 생각에 노예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칭찬을 갈망하는 사람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 파괴당하기도 하고 회복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사교 모임에서 사람들의 거칠의 표면적인 대화를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하였는데요. 인간은 원래 곤란한 상황이 닥치면 몰려들었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지루함 때문에 또다시 모인다고 합니다. 곤란함이나 지루함이 없으면 모든 인간은 혼자가 된다는 거죠. 외로움 속에서만 모두가 자기 눈앞에 보이는 독점적 중요성, 즉 자신의 유일성과 일치된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에 대한 인내심을 배우려면 기계적 또는 기타 물리적 필요성으로 인간의 행동에 집요하게 저항하는 무생물에 대한 인내심을 매일같이 기회가 될 때마다 본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누군가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때 무생물이 본성에서 기인한 필연성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인간도 그런 필연성으로 행동한다는 생각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거추장스러운 인간의 행동에 분노하는 일은 인도에 굴러들어온 돌을 보고 화내는 일만큼이나 어리석다고 합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고 일시적이나마 불화가 생기는 이유는 현재의 기분이 각자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기분은 각기 처한 현재 상황, 직업, 환경, 순간적인 사고 과정 등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아무리 조화가 잘 이루어진 인격 간에도 부조화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사교 모임에서 기분의 일치는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많은 인원으로 구성된 사교 모임이라도 어떤 객관적인 것, 즉 위험, 희망, 새로운 소식, 진귀한 광경, 음악 등 모두에게 동시에 같은 작용을 하는 거리가 있으면 구성원들이 전반적으로 편한 분위기에서 상호 간에 활발하게 의사소통하고 진정성 있게 대화에 참여하면서 자극받는다는 거죠. 이런 요소들은 개인적인 관심을 억눌러 전체의 기분이 여러 방면에서 일치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버릇없이 키우면 무례한 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너무 쉽게 동조하거나 과한 호의를 베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오만하고 다소 소홀하게 친구를 대한데도 쉽게 친구를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친절하고 예의를 차리는 바람에 상대가 너무 거만해져서 참을 수 없게 되어 사이가 벌어지는 일은 자주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지 말라고 합니다. 허세 자체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속임수이므로 비겁한 것이라고 하죠. 허세는 자기 실제 모습이 아닌 남에게 더 낮게 보이길 바라는 모습을 조작해 자신을 스스로 부정하여 본인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는 꼴이라는 겁니다. 어떤 개성을 지닌 듯 뻐기는 일은 자신이 그 개성을 지니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누군가 용기든 박식함이든 뛰어난 정신이든 재치든 부유함이든 그 밖에 어떤 것이든 과시하는 행동을 보이면 바로 거기에 그 사람의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정말로 어떤 개성을 온전히 지닌 사람이라면 그 개성을 드러내거나 과시하지 않고 묵묵히 만족한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싶다면 가장 좋은 기회는 진지한 도움과 상당한 희생이 필요한 지금 막 닥친 불행에 관해 이야기할 때라고 합니다. 이 순간 친구의 얼굴에는 진실하고 순수한 슬픔이 차오르거나 순간적으로 태연하게 침착한 기색이 스쳐갑니다. 보통의 친구라는 사람들은 내가 불행해졌을 때 입가가 움찔하면서 조용히 미소가 번지는 행동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언젠간 쉽게 떨어져 나갈 친구겠죠. 진정한 친구를 이런 미묘한 부분에서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사교 모임에서 환심을 살 수단으로 재능과 지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요즘 말로 아마추어라고 합니다. 재능과 지성을 보여주면 오히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다수가 증오와 원한을 품게 된다고 합니다. 누군가 자기 대화 상대의 지적인 우월성을 알아채고 감지하면 그는 상대가 티를 내지 않을 뿐 똑같이 자신의 열등함과 편협함을 알아채고 감지할 거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로 인해 증오와 원한, 분노를 일으킨다 합니다.
이에 관해서 발타자르 그라시안이 한 말이 있죠. 호감을 얻고 싶다면 가장 어리석은 동물의 가죽을 입어라. 결국 재능과 지성을 보이는 일은 단지 간접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의 무능과 우둔함을 비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세속적 본성은 자신과 반대인 것을 볼 때 반란을 일으키며 반란의 은밀한 원흉은 시기심이라는 거죠. 인간이 매일같이 보듯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얻는 허영심의 만족이 향락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일상의 번거로운 일이나 인간관계의 사소한 마찰, 하찮은 충동, 타인의 무례함, 험담 등에 대해 불사신, 지크프리트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어떤 일에도 예민하게 받아들이거나 마음에 담아두고 내내 곱씹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 중 어떤 것도 내면에 다가오지 않게 하여 길 위에 가로놓인 돌멩이처럼 치워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 어떤 일을 자주 숙고하고 되새기면서 내면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요. 인생의 전반기는 행복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갈망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인생의 후반기는 불행에 대한 두려움의 성격을 띠고 인생 후반기에는 행복이 헛되고 고통은 실존한다는 깨달음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근본적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기적과 같은 행복과 향락을 접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다다르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늙어서는 인간 세상에서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편안하게 견딜 만한 현실에 안주하고 그 현실을 즐기면서 작은 일에도 기뻐합니다. 젊을 때는 인간의 생애에서 중요하고 중대한 사건이나 사람들이 자기 앞에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면서 나타날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회상해보면 그런 사건과 사람들이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조용히 뒷문으로 살그머니 들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수놓은 천에 비유하기도 하였는데요. 인생의 전반기에는 자수가 수놓인 앞면만 보지만 인생 후반기에는 그 뒷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은 앞면만큼 아름답지 않지만 배울 점이 많죠. 여러 가지 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젊을 때는 인생에 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시간을 아껴 쓰게 됩니다. 늙은 나이에 보낸 하루하루는 사형수가 교수대로 끌려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떼며 겪는 감정과 같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청년의 관점에서는 인생은 무한히 긴 미래고 노인의 관점에서는 인생은 아주 짧은 과거라는 거죠.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인간관계와 인생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쇼펜하우어의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라는 책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책과 꿈나무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